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은 제 카페에 가보시면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올려주신 제목은요, 신혼부부 부동산 갈아타기 상담 드립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본문 내용을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인데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한 지 3년차 39살 동갑내기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현재 대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 모두 100% 재택근무라 출퇴근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위치에 구애받지 않아 향후 거주지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조건이 좋네요. 그죠? 자, 다음 소득 및 저축 현황을 보면은요, 부부 합산 세후 월 소득은 8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30대 후반에 세후 월 소득이 합산으로 800만 원이다. 뭐 저축액은 따로 이제 언급은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저축은 뭐 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면은 대전의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하나 있고 성남의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이렇게 있네요. 특이한 거는 취득 시점이 2004년, 2006년이에요. 지금 39살인데 거의 한 20년 전에 취득을 했다라는 얘기는 19살, 20살 때 보통 자력으로 집을 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은 자산이 아닐까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여튼 대전의 아파트는 이제 8억 정도 있고요. 대출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뭐 비과세 여부라고 해놓고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차피 이제 12억 이하의 1주택 비과세 특례이기 때문에 장기 특별공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죠. 어차피 12억 이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인합과 이제 비과세로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혼인신고를 한 지 3년 정도 됐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 명의 성남의 아파트도 있는데 시세는 9억이고 전세는 5억이니까 순자산은 4억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세입자는 있고요. 그죠? 대출은 없고 현금 자산이 추가로 한 1억 정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1억이 있고 대전의 아파트가 8억이고 성남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빼면 4억이니까 순자산이 벌써 13억이나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부모로부터 일부 왔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비상금이 2억이 또 있는데 이거는 뭐 예비비로 좀 남겨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타 다른 금융부채는 없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현재 계획은 두 아파트를 모두 매도해서 서울에 입지 좋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매하고요. 몇 년 정도 월세 거주를 거쳐서 서울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월세 옵션인 이유는 저희가 내년부터 해외에서 2년 정도 거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아무래도 뭐 이제 재택근무를 100% 하고 있으니까 해외에 가서 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네요. 그죠? 다음 내용을 좀 보죠. 일단 투자 목표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적인 목표는 없는 것 같고요. 서울 내 입지 우수한 아파트를 투자하고 실거주하겠다. 근데 기간이 빠르면 내년 초, 늦으면 내년 말, 내후년 초 딱히 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년으로 이렇게 미루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 좀 서두르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이유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뭐 여튼 자금 규모를 보면은 13억에 이제 대출을 좀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떤 627 대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대출 규모는 담보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6억 정도 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의견을 좀 드릴 겁니다. 특이사항을 보면은 자녀 계획은 미정이고요. 사람들이 늘 좋고 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지역 위치로 갈아타고 싶다. 대전에 딱히 미련은 없어서 서울로 옮기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양가 가족 다 서울에 거주 중이다. 현재 고민인 것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민 중에 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전략이나 추가로 고려해 볼 만한 지역, 단지 혹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크게 이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인데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대출 없이 13억으로 20억 미만의 아파트를 매수 후 월세 거주하겠다. 해당하는 단지가 옥스파크 149 마포 그랑자이입니다.
요 지역 자체가 저는 뭐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긴 하지만 6월 27일에 나온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다시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요 지역을 이제 보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2 뒤에 뭐 구체적으로 상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나리오 2는 대출을 활용해서 20억대 중후반 아파트를 매수하고 월세 거주하겠다. 대출 조건을 감안해서 다소 레버리지 활용하겠다. 본대가 잠실 엘리트, 헬리오 시티, 송파 강남권 주요 단지인데 여기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죠. 그래서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따로 월세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고 투자로 결국엔 2년 이상은 최소 살아줘야 되고요. 지금 규제로 인해서 대출은 6억만 나오니까 뭐 13억 플러스 6억이면 19억인데 19억 시드를 가지고 잠실 엘리트나 헬리오시티를 가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득에도 좀 맞는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시나리오 1과 2 중에는 시나리오 1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 2를 선택했을 때보다 비슷한 실투자금으로 한 10억대 정도의 뭐 13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비슷한 실투자금을 썼을 때 투자성이 더 높을 수 있는 지역은 제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요런 대책이 나왔잖아요. 지난 27일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부동산을 타겟팅 해가지고 대책이 나온 건데요. 요게 이제 6억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고 6억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제 전입 요건을 하게 되는 건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는 부동산들이 꽤 많은데 요걸 이제 금액별로 좀 나열을 해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마포나 해당 일대를 가시는 것은 투자성이 괜찮다. 즉 요 단지죠. 옥수나 마포 그랑자리를 가는 거는 지금 시점에는 괜찮을 수는 있다. 물론 이제 그 이전 시점까지 시세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유는 보면은 아파트를 뭐 금액대로 좀 분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10억대가 있고요. 그리고 10억 이상에서 한 20억대, 그리고 30억대, 한 40억대 초과하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627 부동산 대책이 6억을 제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요 10억 이하 주택은 사실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세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40억 초과의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영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규제에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주택군은 한 20억대에서 한 30억대에 해당하는 주택이 이 규제로 인해서 시세가 조금 조정이 된다거나 일부 못 버티는 금매들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자산을 봤을 때는 뭐 30억대를 가는 건 여기는 대부분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요. 소득이나 자본에 봤을 땐 조금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20억대를 이렇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제가 의견 드렸던 그 지역을 보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20억대 아파트를 얼마 전까지 산 사람들의 자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아요. 이게 보면은 20억대 아파트도 보면은 이게 아파트 전세가 예를 들어서 10억이고 여기에 후순위 대출을 6억을 받아서 자기 자본을 4억만으로 이렇게 투자한 케이스도 많거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627 대책이 나와서 전입 요건이 붙으니까 이게 좀 어렵지만은 이전에 이렇게 좀 매수하신 분들이 일부 못 버티고 좀 매도를 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케이스가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우리가 시장을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 하다가 관심 있는 지역을 좀 보다가 금매를 뭐 몇 억 정도, 뭐 1, 2억이나 2, 3억 정도까지도 좀 싸게 한번 사볼 수도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이제 이게 내년까지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옥스파크힐스나 이런 지역들은 좀 마포 그랑자나 이런 데는 좀 빨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빠르면은 내년 초라고 했으니까 뭐 내년 말이나 내후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생각은 조금 잘못된 것 같거든요.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게 좋고 왜냐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금융 정책이 있잖아요. 금융 627 대책이죠. 이게 6억이라고 하는 대출 규제가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약효가 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시장은 다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대상지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마포나 그런 지역이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로 묶일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시점 자체를 내년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올해 안에 이렇게 좀 빨리 의사결정을 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대전에 있고, 우리는 재택근무이고요. 해외에서 뭐 2년 정도 더 거주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현금이 한 13억 정도대로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상급지 중에서도 투자성이 지금 봤던 지역보다 월등히 더 높은 데는 아직도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시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용산구에 보면, 정비창이죠. 이거 한강로 3가 일대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정비사업 구역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정비사업 구역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 1구역이라는 데입니다. 정비창 전면 1구역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게 조감도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세대로 다 한강뷰가 나오는 구역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사도 선정이 돼 있고요. 조합원 수를 이렇게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 한 400명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는 777가구고 오피스텔을 894실 정도로 이제 앞으로 일반 분양까지 할 건데요. 그럼 사업성이 이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전세대 한강뷰도 나오고, 사업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그냥 마포를 내가 갭 투자를 뭐 내년도 내년 말에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지역들을 좀 타겟팅해서 투자성을 조금 더 높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뭐 주변의 시세를 좀 비교를 해보면 한남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에도 한강 조망이 이렇게 되는 구역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도 프리미엄이 거의 한 2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전면 1구역 같은 데는 지금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대 정도, 뭐 10억대 초반 정도에 살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한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절대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맞는데 상대적으로 주변의 입지라던가 향후에 개발이 됐을 때 전세대가 이렇게 한강뷰가 조합원이 다 받을 수가 있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저평가인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30대 후반의 맞벌이 부부시고 세후로 한 800만 원 정도, 혼인신고는 3년차 자녀는 없습니다. 자산은 각각 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합과 비과세 특례가 될 것 같고요. 뭐 더하면은 순자산이 한 13억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서울의 상급지로 가고 싶은 건데 이게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겠다라고도 하시는데 요거 시점은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크게 두 개 하셨는데 옥스파크 힐스 마포그랑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는 627 부동산 대책으로 요 20억 정도 선에 있는 주택은 타격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입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금매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런 금매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뭐 엘리트나 헬리오시티 20억대 중후반 매수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라서 바로 실거주도 필요하고요. 대출도 6억 제한이어서 우리 자본과 소득하에서는 조금 어려운 선택지인 것 같아서 배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좋은 입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투자성을 더 높이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제 솔루션입니다. 용산 내에도 보면은 정비창 전면 1구역에 뭐 지분이 큰 거는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빌라 같은 경우는 30억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작은 무허가 지분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대 정도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투자를 했다가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면 생각보다 저는 사업의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에 뭐 입지가 매우 좋잖아요. 그래서 전세대 한강뷰 아파트가 될 곳을 미리 조합원으로서 선점을 하는 거니까 투자성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선택지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